도지사 나갈 때 어떻게 했어? 이 새끼하고 김진표하고 전해철이가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남경필이 찍으라고 한 놈이에요, 이 새끼들이. 근데 그걸 지금 또 여기 데려다가 뭐 선대본부? 통합선대본부고 개 조지고 데려다 쓸 걸 써야지. 그리고 전해철이나 양정철이 이 뭐 철철하는 놈들은 저또 철 따라 가버리라고 갖다 보내버려. 얘들 용독팩이 이제 끝났어요, 얘들은.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홍대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녹화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그 가짜는 것들 험담하느라고 이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님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이재명 지사님한테는 뭔가를 제안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로 하고 양념으로 그 새끼들 좀 씹기도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그러니까 한 이틀 전입니다, 이거. 지금도 뭐 변함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35%, 윤석열이랑 양자 대결할 때 윤석열 28%, 또 이재명 지사 34%, 홍준표 29% 이럽니다. 그래서 적합도는 이게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입니다. 뭐 일반 여타 그 이상한 여론조사들 그 ARS로 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NBS에서 조사한 건데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같은 것은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차피 그놈들이 일부러 선동한다고 그러니까. 자, 이재명 전 지사가 이제 전 국민 지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지원 카드를 어떤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냐 하면은 그것도 다 작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세수가 많이 거쳤어요. 많이 세수가. 근데 그걸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한 번 주고 만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복지 정책의 일환이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이 제안을 그 전에 한 거인데 이게 아마 이재명 공약으로 채택되기가 아주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양날의 검을 잡는 거죠. 뭐냐. 국토보유세는 이제 토지공개념이랑 거의 흡사한 거죠. 국토를 이건 생산 불가능한 거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개인이 과도하게 갖고 그걸 재산권으로 행사를 할 때 이때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려면 국토는 유한한 겁니다. 누구 개인이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무슨 뭐 자동차나 기타 동산들 같은 경우는 자기 거니까 지가 돈 주고 샀지만 땅은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도하게 개인이 갖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태우 정부 때, 며칠 전에 노태우 죽었죠. 그 노태우 정부 때 이게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다 그때 못했습니다. 상당히 빨랐죠. 근데 이제 이 해묵은 논제였는데 음식점 그 허가 총량제 이거 말이에요. 원래 이게 이재명이 요번에 내놨던 게 아닙니다. 이재명 이전에도 많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저도 어디서 이거 아마 방송에서도 한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게들이 식당들이 건물이 좀 우리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한 건물에 식당이 1층부터 꼭대기까지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쭉.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손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보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이걸 갖고 국힘당에서는 이게 뭐 공산당이니 빨갱이니 또 이 새끼들 주특기 나옵니다. 이게 다 들었을 겁니다. 백종원 씨가 예전에 이 얘기 했어요. 그 텔레비에 나와서.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또 칭찬받았어요. 이거 식당이 웬간히 많아야지. 이거 지금 말해요. 이 식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식당뿐만 아니라 음식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총량 그러니까 매출액은 무지막지하게 성장했죠. 이게 나눠 먹기를 해서 그래요. 하도 많으니까 찢어 발게 먹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결국 다 죽자는 건 그중에서 살아남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할 거 없으니까 이거 음식 장사나 해볼까 이러고 이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전문적으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그 성공하신 분들도 수십 년을 그걸 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누집에 맛집이라고 그 사람이 돈 벌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피눈물 흘려가면서 재산 날라가면서 간신히 성공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우습게 그냥 닭장사해서 돈 버니까 나도 좀 해보자. 저기 밥집에서 돈 버니까 나도 하면 될 것 같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미국 같은 데 보니까 제가 잠깐 어디 자료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정의 교육부터 소양, 인격 소양.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도시에 어느 정도 규모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그 유통센터가 있느냐가 조사가 돼가지고 데이터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아무나 그냥 해갖고 솔직히 말해서요. 음식 장사를 하든 혹은 뭐 다른 어떤 작은 사업을 하든 망하면 국가가 그걸 다 어떻게 해서 챙겨주고 이런 거 참 사실은 좀 역겨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장사 안 한 사람들은 왜 못 받아? 주려면 다 같이 줘야죠. 사람 대가리 숫자대로. 뭐라도 해보고 망한 사람은 해봤으니까 억울하지라도 않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도 못 벌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럼 몇십만 원 없어갖고 그 어디 신림동에 뭐 저쪽 어느 저 그 당시에 뭐야? 어느 강남에 어디 저 못 사는 모녀가 그 죽고 또 어떤 청년은 이력서만 뭐 몇십 장? 그걸 써놓고 죽은 애 있었죠. 그 청년. 그렇게도 죽기도 하고 힘든 사람이 온 국민이 힘든 데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나마 자본 들여서 뭐라도 한 사람들은 또 이제 국가가 뭐 지원, 뭐 지원하면서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그나마도요, 85% 정도가 건물주한테 간답니다. 그 지원을.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그걸로 회생을 하느냐 하면 주나 마나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한테 이걸 지역화폐로 줘가지고 그걸 자기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면 그게 그 장사하는 분들한테도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그분들한테 인터뷰 기사들도 많아요. 이렇게 돈 100만 원 주고 뭐 주고 이러지 마라. 몇백만 원 줘가지고 이거 가게세도 못 낸다. 아무것도 못한다. 차라리 그 돈을 국민들한테 재난금으로 줘서 그걸 자기 지역에서 쓰게 해라. 이러면 순환이 되지요. 그러고 또 세금으로 또 회수도 되고. 근데 결사적으로 이걸 반대합니다. 이거는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이거 말해요. 반대하는 놈들 저 뭐야 국힘당 그 국회의원들 세비 좀 깎읍시다. 쟤들 이번에 또 올린다고 그러대 이 새끼들. 싸울 때는 싸우고 돈 올릴 때는 민주당 뭐 그런 거 없어. 이 새끼들이 슬슬쩍 올리나 뭐 요번에 뭐 2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뭐 세비 올린다고 그제 기사 본 것 같은데 이 개새끼들이 지들 돈은 올리고 그건 말없이 슬쩍 올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은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국회의원은 실제로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걸 몇 차례 반복하는데 국회의원을 줄이자고 이런 것은 안세포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줄여도 총량제가 있어요. 그 국가예산 총량제.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이 지금 예를 들어서 1조 원 정도를 뭐 그걸 대충 이제 분배를 할 때 1조 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으로 줄여놓으면 2조, 3조를 그 사람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한 놈이.
이 권한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은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고 그 권한도 없애버리면 모르지만 그 권한은 또 누가 행사합니까? 국회에서 심사는 해야 마땅하지요. 국민이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되 국회 세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국회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과대한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걸로 가야지 자꾸 국회의원 줄이자고 그런 홍준표가 국회의원 뭐 100명 만든다고 그랬죠. 그 돌대가리 새끼입니다. 100명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300명인데 권한을 3분의 1로 줄여버려야죠. 그게 그놈 말이라면 맞죠. 100명 만들어놓고 권한은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3배로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놈 권한이. 힘 몰아줘서 더 도둑질하라는 소리예요. 얼핏 보면 그놈이 뭔가 하는 것 같죠. 그 새끼 미친놈이에요. 지금도 국회의원 놈들이 그 막대한 권한으로 여기저기 이권에 개입했고 돈 빼먹는 거 봤죠. 화천 대유인 뭐 요새 요거. 국회의원 검파는 놈들이 다 해쳐먹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이런 돌대가리 같은 새끼. 잘 모르면요.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대로라면은 내 말대로요. 권한을 3분의 1로 줄여야 돼요.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100명으로. 그럼 그놈들이 지금 갖고 있는 권한도 3분의 1로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똔똔이에요. 그래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본전이에요. 본전.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권한은 4분의 1로 줄인다. 이러면 뭔가 말이 좀 됩니다. 근데 그 4분의 1로 줄인다는 것도 뭘 줄여야 될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꾸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잖아요. 저 새끼 죽여라 저 새끼. 국민들이 국회의원 좋아하는 놈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새끼 숫자 줄여버리자 이러고 이게 완전히 파시스트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단세포적인. 그 국힘당 국회의원 놈들이 그 대선 후보라는 놈들이 밑도 끝도 없이 막 던지는 거예요. 공약을. 이재명 지사가 하는 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총리 그러고 참 이재명 씨가 총리에 대해서 예산권을 준다고 이걸 지금 현재 아마 공약으로 또 세울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진짜 책임 총재죠. 지금 우리나라 총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어느 정도 실세 총리라고 했던 분들이 저 이해찬 총리가 하실 때랑 또 이번에 그 이낙연 씨도 어느 정도 그 실세라고 봤어야지요. 근데 최고의 실세 총리는 이해찬 총리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 밑에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총리 부하들이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총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제청하는 거고 국무회의 때 관장하고 사회 보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재명 지사가 내각을 이제 약간의 그 조각을 예상을 해놓은 게 총리한테 예산권을 주고 기재부를 한 5개 부로 쪼개버린다는 이런 것까지 나오대요. 이거는 잘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재부라는 게 예전에 그 경제기획원이라든가 한 몇 개, 2-3개 합쳐갖고 그거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명박이가 그래 놓은 거예요. 돈 몰아갖고 한꺼번에 뺏으려고. 이게 효율적으로 부려먹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놈한테 그게 있느냐,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그게 문제예요. 독재적이라든가 아주 굉장한 그 파쇼 정권에서는 하나로 몰아놓으면 부려먹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주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요, 거기다 권한을 줘놔버리면은 이 새끼가 지 권한인 줄 알고 지가 그냥 휘둘러요. 그러면 모든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 기재부 장관을 뭐 핍박하네. 윤석열이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검찰총장을 이 새끼는 인간도 아닌 새끼예요. 배은망덕하다는 거 있죠. 자기를 임명해서 그 자리에 아주 좆도 아닌 새끼였어요. 그거. 여기저기 그냥 낭인데 갖고 돌아다니는 놈인데 어쩌다 그 특검 때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다 사기당한 겁니다. 와, 이런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대장동 사건 그것까지도 추적에 들어가니까 이 박영수랑
걔 패거리들이 모조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놈들이 일이 끌어들였는데 양정철이 이 새끼가 끌어들인 거예요. 이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이름은 못 대면서 나 들어가 보세요. 아무 방송이나 막 팟캐스트가 어디 가면 그 새끼 다 저거 양정철이라고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요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 선거 선대본부에 뭘로 뭐 본부장급으로 뭐 들어오라고 한다니 어쩌니 어떤 개새끼가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놈이 지가 스스로 약간 사양을 한 제스처를 썼어요. 그래갖고 뭐 읍소에서 끌어다 쓰게 하려고. 좆 까는 소리하고 잡았는데 이 씨발 새끼 데려다 놓으면은 가만 안 둘 거야. 이재명이고 조지고 씨발 그런 새끼들 데려다가 국민들이 다 알고 도지사 나갈 때 어떻게 했어? 이 새끼하고 김진표하고 전해철이가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남경 비리 찍으라고 한 놈이에요. 이 새끼들이. 근데 그걸 지금 또 여기 데려다가 뭐 선대본부? 통합선대본부고 개 조지고 데려다 쓸 걸 써야지. 그리고 전해철이나 양정철이 이 뭐 철철하는 놈들은 저또 철 따라 가버리라고 갖다 보내버려. 얘들 용도폐기 이제 끝났어요. 얘들은. 아주 대먹지 못하게 혹세무미 나는 거예요.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새끼들을 어디다가 데려다 써요. 이거 어떤 놈들이 추대하고 그런지 이 새끼가 윤석열이 갖다 끌어다 쓴 놈이에요.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갖다가 선대본부에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건 결사적으로 반대입니다. 계속해서 난 유튜브 할 때 그 새끼만 나왔다면 내가 저 선대 뭐라 있어도 그 씨발놈 왜 거기냐고 맨날 방송할 때마다 그럴 거예요. 저 씨발놈 빨리 쫓아내라고 매번 그럴 거야. 이 개새끼 나오면. 아무튼 야권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걸 이제 포퓰리즘 전체주의 할 수 있는 말은 다 들이댑니다.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에 이거 말고 뭐 택시라든가 이런 교통수단 있잖아요. 화물차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늘어나게. 왜냐하면은 그게 더 작은 일이에요. 전국의 이 음식 장사라든가 이런 요식업 이게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아요. 택시 대수랑 비교할 것 같아요? 이거는 택시 운전수들이 언제 돈 내놓으라고 합니까? 또 망했다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돈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국가 세금으로 그거 다 맡겨야 돼요. 지금도 주고 있잖아요. 이거 총량제건 뭐건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던져놓은 화두가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닙니다. 이걸 갖고 좀 연구해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선진국 사례도 좀 찾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조절해서 이게 결국은 국민을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을 지키자는 거죠. 망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그 일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자는 거지. 그 사람들 때려잡자는 거예요. 근데 이 씨발놈들이 따져보지도 않고 이거 막 포퓰리즘 빨갱이 막 이쪽으로 몰아갑니다. 뭔 정책만 내놓으면 이걸 당장 시행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때다. 맞잖아요. 이게 뭐가 틀려요. 이 개 족같은 새끼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검찰, 감사원, 기재부 이런 거 비선출 권력이죠. 말하자면 국민이 뽑지 않은 겁니다. 그건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권력을 축소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권력으로 행세를 해요. 뽑히지도 않은 권력이에요. 이 사법기관, 제가 이것도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험 봐서 붙은 놈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 위에 군림해갖고, 우리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놈들, 자기들 생각에도. 쓰레기들입니다, 우리를. 그냥 시험 잘 본 놈들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쯤은 손봐야 돼요. 그래서 비선출 권력을 역할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이 지사가 이번에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됐을 경우에 요런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결사적으로 지금 막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고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가 저 혼자 저렇게 개발세발 뛰는 게 아니에요. 이놈이 대표 선수로 뛰는 겁니다. 그 막후에 그 세력들. 쌩 무식한 새끼가 그래 광주 간다고 저번에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뭐 지는 언제 갈지 모른다고 갈 때 발표하겠다고 웃기고 자빠졌다 씨발놈의 새끼. 그래 그건 계산이 빤하지요. 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계란 맞고 뭐 맞고 와서 그러려고. 그저 누구야? 아이씨 발새끼 그 새끼 생각도 안 난다. 아이고 그거 빼버려. 이 새끼도 가서 뭔 성춘이? 재향군이네. 아니 뭐야? 못 살겠다. 홍교안이도 웃었다며. 아니 그 새끼도 웃고 또 어떤 놈 한다. 그 새끼도 가서 일부러 광주를 가는 거야. 봉변당하려고. 이 새끼가 또 그걸 내가 이 앞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놈들이. 그리고 그게 먹혀요 또.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욕은 존나게 먹지요. 그리고 그 반대하는 세력들은 또 저 새끼들 봐라고 조롱하지요. 이건요 전라도 조롱작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개새끼들 동철이 김동철인가 하고 박주선이 김경진이 이 호래아들 놈의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인간들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DJ 밑에서 정치를 하던 놈들이 다 양아치 새끼들이었어. 지금 보니까 거기서 DJ가 그것들을 컨트롤한 거 보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조금만 수틀렸다면 걔들이 놔뒀겠어요? 거기 보세요.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습니다. 지금 DJ 정권에서 권노갑이 한광옥이는 왔다 갔다 이 새끼는 뭐 일 갔다 저리 갔다 막 존나게 뛰어다니는 박근혜 정권에 있었 이명박 때 있었지 막 이 미친놈 새끼가 그래갖고 또 뭐 DJ 뭐 팔고 이게 그다음에 뭐야 이 김경재인가 자유연맹 뭐 총재인가 회장인가 하는 새끼 이놈들이 모조리 그 무리입니다. 동교동계라는 거죠. 이른바 DJ 1등 비서관들입니다. 요놈들이 다 양아치 새끼들이네. 뭐 하나갑이부터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죠. 한 놈도 사람 같은 놈이 없어요. 그중에 그때 그 세대의 막내였던 게 서른입니다. 아직도 거기 있죠. 근데 이낙연이보다 훨씬 더 DJ한테는 선배지요. 왜냐하면 청년 때 DJ 비서실로 간 겁니다. 이낙연이는 나중에 80년 넘어서 전두환이 대통령 되고 뭐 그런 자리 다 잡고 있을 때 노태우 정권 때 들어왔나 어쨌나 이게 그때 기어들어온 놈이요. 아이고 나 말 잘못했네. 이제 한 팀 되는데 아직도 한 팀 안 하려고 민기적 되면서 그 지지자들 뭐 페이스북에 보면 아직도 악담을 그렇게 해대요. 그놈들은 진짜 그래서 그러면 이낙연 씨가 그 사람들한테 이미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그러더라도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나를 그렇게 지지했다면은 내가 여기에 원팀으로 참여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지지했다면은 민주당의 선거에 이기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어때? 저도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러나 봐.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지금 이 민주당에서 시끄러워지면 되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누구도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아주 그냥 웃으면서 촬영하지요. 아주 사람 복장 터질 일입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지금 윤석열이 걔랑 연관된 놈들이 윤석열이한테 지금 투항한 놈들이에요. 투항도 아니야. 그런 놈들이에요.
개새끼들. 그래갖고 광주 내려오면 이제 그놈들이 동원할 거 아니에요. 어디나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광주라고 다 독재에 항거한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닙니다. 거기도 괴상한 인간들 많습니다. 광주 사람이 다 뭐 5.18 때 다 나와서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때도 전두환이 편드는 놈들도 있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내가 그 뭐 그려줘 갖고 동아일보에 찌라시 그려줘 갖고 그 정시체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무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편을 들어서 그때 그 엄중한 시절에도 그 편에서 호시호시 가던 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야 뭐 더하지. 에이 개놈의 새끼들 진짜 인간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해요. 우리가 보통 여기 지나가는 말로 흙수저 금수저 막 이러죠. 그러면 그거 한번 따져봅시다. 정주영이가 금수저였어요? 그 사람은 흙수저 중에서도 왕흙수저였어요. 그러면 정주영이 자식들이 처음에 흙수저 금수저였겠어요? 나중에 호의호식하게 변한 거지. 이재명은 대표적인 흙수저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자식이 흙수저예요? 아닙니다. 이재명이 자식들은 금수저입니다. 변호사 아들에다 시장 아들, 도지사 아들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금수저지요. 그게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금수저가 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 자체도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하도 그렇게 써대니까 하는 말인데 금수저, 흙수저 그런 말 족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뭐 어떤 놈들이 만들어내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럼 박근혜가 흙수저예요? 참나.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는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뭔 수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뭐 수저도 아니야. 뭔지 몰라. 아무튼 이 윤석열이 이 나쁜 놈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까지 이렇게 그 별것 아닌 놈을 임명해 준 사람을 이렇게까지 험한 말로 배신을 하고 난 이런 놈은 와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도 해먹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지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등에다 비수를 꽂으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는 정치를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라고 정치를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재인을 비교를 하는 건 얼마든지 좋지요. 내가 꿈꾸고 있는 정치는 대한민국의 뭐 진로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좀 다릅니다. 나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맞지. 막 그냥 그 무슨 막 쓰레기 취급하듯이 이 새끼가 문재인 독재자 이런 개새끼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럼 그걸 또 지지하면서 환호를 해요. 와, 개놈의 새끼들. 그러니 공수처에 손준성 영장 청구해봤자 뭐합니까? 도로 기어 나가버리고 그럼 뭐 도로 뭐 들어온다고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풀어줬다고. 그러고 뭐야 그저 법관 탄핵 그 새끼 누가 임 누구? 그 양승태 그때 저 사법 개입했다가 이번에 탄핵하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 판사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미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버렸으니까 실익이 없다. 아니 사표 내면 실익이 없습니까? 사표를 내건 안 내건 그 사람이 진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지. 없던 걸로 해버립니다. 죄가 있으나 사표를 내고 나가서 이미 끝나버린 일이라서 여기서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판단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와, 개 쌍놈의 새끼들. 아니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추적을 하잖아요. 죄진 놈이 도망다니면은 경찰이 막 어디 막 외국으로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잖아요. 이 새끼는 죄를 졌는데 사표 냈으니까 뭐 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 와 이런 개새끼들. 근데 주광덕이 있죠. 그 남양주에서 그 조웅천이한테 떨어진 놈이죠. 이
이 새끼 봐. 그 정교조 명단 불법으로 유포했다가 고발당하고 벌금 냈어요. 그래갖고 고발당해서 이 새끼 지금 재판 받아야 되는데 이거 무혐의 불기소? 아까 뭐로 풀어버렸더라? 이게요. 꼭 그 나경원이 얘가 뭘 했을 때 아까 그 전에 뭐라고 했지? 주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놈도 그 주광덕이도 주어가 없다는 식으로 이걸 풀어주대.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게 지금도 지금 바뀐다고 이렇게 지금 막 검찰 개혁안에 뭐한데 이런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대로 법관이라든가 검찰은 국민이 뭐라고 하든 그냥 우습게 갑니다. 뭐가 바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우리가 왜 자꾸 이재명 합니까? 이재명이면은 뭔가 좀 달라지겠지 하고 그런 바람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이 출세시키자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놈도 국민이 뽑을 때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마어마한 개혁을 하겠다고 막 굉장히 내놨습니다. 뭐 한 가지도 별로 한 거 없어요. 외교적인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탁월했죠. 근데 정규직화 어째 해놓고 누가 정규직화 됐습니까? 최저임금 10,000원 만들겠다. 아니 1등 공약도 잘 못 지킵니다. 그게 되질 않아요. 호락호락하게. 이재명이요. 시장부터 도지사 하는 동안에 공약 이행률이 98%입니다. 어떤 놈한테 한번 이거 비교해보라고 그래봐요. 세상에 이런 경우는요.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마 세계적인 데이터를 찾아봐도 공약 이행률 98%짜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습니까? 이 국민들이 말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엊그제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하나를 올린 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전 국민의 그러니까 60%가 특검하자고 그런다고 데이터가 계속 나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나 비슷한가 봐요. 특검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올렸냐면 이건 정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전부 합의하에 이게 굳이 대장동 사건 특검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 대선 끝나고 하자. 그게 굳이 60% 국민이 원한다면 제가 그걸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면은 설사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된다고 해도 그놈들이 이걸 특검 안 합니다. 자기들이 다치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새끼들은 다 쓰레기 청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어리석은 글을 올렸나 모르지만 아무튼 대선 끝나고 특검을 꼭 하고 싶다면 대선 끝나고 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당리당략으로 이걸 망치니까 제가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올린 건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들이 댓글에다가 의견 한번 써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이게요. 구속영장 청구는 황당하게 손준성이나 이런 놈들 그거는 야당 탄압이라고 그럽니다. 모두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도 아무것도 안 드러났던 조국 부인 이런 건요 그냥 무조건 잡아 가둬놓고 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잡아 가둬버린 거예요. 이 새끼는 잡아 가둘 일이 발생해도 풀어주잖아요. 공수처에서 다시 이렇게 기소한다는데 윤석열이 이놈은요 사주를 진짜 잘하네. 고발 사주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대구 쪽에 보니까 선거 개입 사주 했대 또. 그쪽에 도당에서 개인적으로 권리당원들 지네 당원들한테 메일로 윤석열이 지지하라고 그걸 다 날려갖고 다 들켰어요 지금. 이건 고발 당할 겁니다. 아니 이놈은
제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놈이에요. 이기면 된다. 음모를 쓰든 뭘 쓰든. 그러니까 그 당 자체가 원래 그런 당인데 특히 그것만 하던 놈들을 또 윤석열이 쪽으로 다 몰려갔어요. 물론 다 비슷비슷한데 홍준표한테 있으나 어디 있으나 그놈이 그놈들인데 더 하던 놈들은 그 완전 쓰레기들. 조금 안 쓰레기들은 그나마 남고 완전 쓰레기들은 전부 다 윤석열한테 기어가갖고 이거 진짜 아주 볼만합니다. 이런 때 이재명이 이 판에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런 판에서 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 우리 신봉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런 개판 이런 아사리판에서 선거에 땅 짓고 헤엄치기로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막 선거운동을 하고 이런 정도 새끼들이라면 우리가 선거운동 않고도 바로 당선돼 버려야 마땅해요. 저 물건들이 이런 추악한 것들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진짜 완전 끝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말이에요. 굉장히 막 요새 막 복잡하잖아요. 좆도 아니에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업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버린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가 그러니까 이거 앞뒤 사족 다 떼버리고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경기도에서 아니면 성남시에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입찰을 봐서 붙었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계약을 했어요. 거기서 돈이 조금 벌렸으면 이 사태가 안 나와요. 돈이 많이 벌려갖고 나온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단순한 거예요. 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그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벌었냐? 이렇게 많이 벌게 이재명이 네가 해줬냐? 이 돈 어디다 뒀냐? 이런 거예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갖다 여태까지 얼마 동안을 이거 갖고 떠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떠들 거고. 이거 무지막지하게 단순한 돈 많이 번 일 때문에 그게 그놈들이 그 사업에서 쫄딱 망해버렸으면 이거 뉴스 아닙니다. 그리고 돈 한 몇백억 벌어먹었어도 뉴스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눠 먹은 놈들한테 조사를 해야지. 왜 이재명이 되다가 이 개 족같은 새끼들이. 그러고 그러면 전국에 지자체가 거의 이런 형태의 개발을 합니다. 민영화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에. 그러면 그거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만 할 게 아니고 뭐 부산 파이시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도 제주도도 요새 몇천억, 6천억인가 또 원희룡에 가도 어떤 놈한테 개발 이익금 홀라당 다 줘버린 거 사건 나왔죠. 아니 그러니까 왜 대장동 하나 갖고만 이래? 전국의 모든 지자체 다 그러면 한번 조사해봐. 어떻게 헤쳐먹었나? 이거는 명백하게 이재명이 잡자고 하나 콕 집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돈 많이 벌어서 벌어진 사고예요. 이게 내 말이 틀려요? 돈을 몇천억을 막 벌어먹었기 때문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참 내가 우리 한 PD가 이상하다. 나 시간을 짧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했나? 아이고 진짜 나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역대 보수 정권은 치적은 민주정부에서 다 해놓은 걸 가로챕니다. 그놈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봐보세요. 이명박이가 뭐 자원 얘기한다고 수십조 갖다 외국에 날려버렸죠. 강 파갖고 뭐 4대강 한다고 그놈 강 수십조 날려갖고 우리 민주정부에서 그런 거 언제 그런 적 있어요. 꾸역꾸역 모아서 잘 만들어 이 새끼들이 홀랑 들어왔고 홀랑 다 지네들 빼먹어버리고 그래 놓고는 어떻게 된 게 탓은 또 이쪽 탓을 해요. 지들이 다 헤쳐먹고. 아무튼 이제 그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 요새 지금 언론 이게 말이지요.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 가지도 제대로 된 언론이 없어요. 뭐 요번에 뭐 서울시에서 뭡니까 TBS 예산 120조인가 180억인가 100 몇십억을
김어준이 묘갖고 예산 잘라버린다고 오세훈이가 그랬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발 기사를 한겨레 신문에서 썼나 봐. 왜 한겨레 신문 광고 잘라버렸대요. 그러면 한겨레 신문이 이번에 어쩌다 한번 그런 짓 하대. 이 아주 똥신문 돼버렸는데 지들이 그 당하니까 막 난리지요. 이게 모든 국민이 당하고 있을 때 한겨레 신문 뭐 했어요? 광고 잘린다고 막 볼멘 소리 하대 요새. 좀 더 당해봐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징벌적 손배제가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언론 재갈법이 아니고 징벌적으로 추징을 해야 맞습니다. 이번에 언론개혁하고 그 사법개혁 이것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씨. 형님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낄 때